중개법이 나왔습니다. 공법 51점. 공법은 워낙 난이도가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51점 나왔다고 좋아하시면 안 돼. 그죠? 어찌 나올지 몰라요. 근데 세법이 좀 그러네. 공시법은 지금 40점이면 잘한 건 아닌데 그렇게 못한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적이 있으니까. 지적에 한 8문제만 맞아도 그게 얼마입니까? 20점이잖아. 벌써. 그죠? 지적이 그것만 해도. 아이고 39점. 저거는 전체에서 그렇다는 얘기잖아. 60점 만점에 60점에 39점 40점이죠. 맞죠? 맞나? 그럼 괜찮네. 반은 넘었으니까. 세법도 40점에 10. 세법이 조금 한 2문제가 부족하구나. 그죠? 세법은 하면 돼요. 뭐든지 하면 되죠. 하면 됩니다. 자, 우리 오늘 111페이지 축척 변경입니다. 축척 변경. 111페이지. 111페이지. 맞죠? 예. 네. 우리 다음 주부터는 지금 요약집 나왔죠? 다음 주부터는 이 두꺼운 거 들고 오지 말고 요약집만 들고 오세요. 다음 주부터는. 오늘은 요거 가져왔으니까 요거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하죠. 자, 축척 변경입니다. 축척 변경. 자, 우리 토지 이동은 기본적으로 신청 업무가 있다. 신청 업무. 자, 신규 등록. 그 다음에 등록 전환. 그리고 지목 변경.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소관청에 며칠 내 60일 이내 신청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할과 합병은 원칙적으로는 신청 업무가 있다 없다. 원칙적으로는 신청 업무가 없다. 예외적으로만 신청 업무가 있다. 그런데 이 신청 업무 있을 때도 어떻게 신청한다? 똑같다. 소유자가 60일 이내에 신청한다. 그래서 자, 신규 등록, 등록 전환, 지목 변경은 60일 이내 신청 업무 있는 게 원칙인데 분할과 합병은 원칙은 신청 의무가 없다. 예외적으로만 신청 의무 있다. 자, 분할은 신청 의무 있는 거 예외 한 가지. 합병은 신청 의무 있는 예외 두 가지. 자, 분할은 일필지 일부 용도 변경됐을 때, 분할은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부지하고 학철수, 유도구제천, 채공장 11가지 지목. 맞죠? 자,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토지가 바다로 된 경우, 이 등록 말소하는 거. 자, 요거는 소유자가 소관청에 며칠 이내? 90일 이내 신청 의무 있는데 요거는 바다로 된 날부터이다. 통지받은 날부터이다. 그죠?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런 신청 의무를 위반해도 일체 벌칙은 있다 없다. 벌칙은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축척 변경이라는 게 나왔는데, 자, 축척 변경은 요즘 시험에 가장 핫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 4년 정도, 4년, 5년 가까이 매년 한 문제씩 계속 축척 변경에서 내고 있어요. 그러다가 또 몇 년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우리 토지 이동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토지 이동은 단연 축척 변경입니다. 그러나 그 양에 비해서 매년 나오는 정도는 아니고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몇 년째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축척 변경을 빼고 여기에서는 다 합쳐서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어떨 때는 아예 안 나왔다가 몇 년 안 나왔다가 갑자기 한 서너 문제를 한꺼번에 내버렸다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예상하기가 조금 그런데 일단은 요즘은 축척 변경은 거의 한 문제가 대부분 나오고 있더라. 그래서 축척 변경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하다. 자, 그러면 축척 변경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모의고사 이번에 친 거 보니까 축척 변경 가장 많이 틀리셨더라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직 안 했네 싶더라고. 그죠? 자, 축척 변경. 자, 축척 변경은 축척을 바꾼다. 축척을 바꾸는 것은 도면에서 바꾸는 건데, 도면은 지적도 하고 임야도 하고 두 가지가 있더라는 거야. 근데 지적도에서만 축척 변경을 하고 임야도에서는 축척 변경이라는 게 없다. 자, 그리고 지적도에서 축척 변경할 때 어떻게 변경하느냐? 작은 축척의 지적도를 큰 축척의 지적도로 이렇게 일방통행으로 바꿔주는 거, 그것을 축척 변경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500분의 1부터 6000분의 1까지 축척이 지적도는 7가지가 있는데 그 7가지 축척 가운데 6000분의 1에 가까울수록 도면에 나타나는 토지 크기가 6000분의 1 많이 줄일수록 크다 작다. 도면에 나타나는 크기가 작다. 그게 작은 축척이다. 그죠? 그래서 토지의 크기가 작게 나타날수록
토지의 현 상황을 보다 정밀하게 안다, 정밀하게 알 수 없다, 정밀하게 알 수 없다. 그래서 작은 축적일수록 정밀도는 떨어집니다. 당연히 토지의 크기가 도면에 크게 나타날수록 조그만한 굴곡까지 다 나타낼 수 있겠죠. 요거는 정밀도가 높아요. 그래서 하나만 한 얘기입니다. 정밀도 낮은 지적도를 정밀도 높은 지적도로, 그것을 축척을 써서 작은 축척의 지적도를 큰 축척의 지적도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거, 그게 축척 변경이더라 이 말이에요. 임야도는 3,000분의 1, 6,000분의 1 두 가지밖에 없는데 3,000분의 1, 6,000분의 1 두 가지 다 정밀도가 개파이다. 그 굳이 돈 들여서 시간 들여서 축적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 거야. 지적도에서만 축적 변경하더라. 요거 예전에는 시험에 적어 나왔어요.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을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맞다, 틀렸다. 틀렸다. 임야도 들어가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지적도의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또는 큰 축척을 작은 축척으로. 맞다, 틀렸다. 틀렸다. 맞죠? 요런 일방 통행만을 축적 변경을 하고 거꾸로는 해서도 안 되고 하지도 않습니다. 정밀도 높은 걸 정밀도 낮은 거로 비용 시간 들여서 바꾼다. 있을 수 없죠? 자, 그리고 이 축적 변경은 이 축척을 변경할 때 개별 필지의 축적을 바꾸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다시피 지적도라고 하는 도면 자체의 축적을 확 바꾸는 거야. 그래서 최소 지적도 한 장 이상 굉장히 넓은 지역에서 하면서 축척이 바뀌기 위해서는 청량을 해야 되겠죠? 보다 정밀한 청량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청량을 하면서 개별 토지의 현 상황을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때 축척만 바꿀 게 아니고 잘못된 토지 표시 싹 바로 잡아보자 라고 해서 축적 변경할 때는 자, 지번이 불규칙적이다. 규칙적으로 바로 잡자. 지목도 새로 현황 파악해서 새로 바로 잡자. 그 다음에 경계가 새로 정해지겠죠. 그래서 이 새로 정해진 경계에 따라서 면적도 새로 정하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경계 가지고 면적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앞에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굉장히 비싼 장부이기 때문에 의무비 지역을 별도로 정해놨다 그랬죠. 어디 의무비 취하느냐? 지축 청량, 지적 확정 청량하고 축척 변경 청량 실시되는 지역에 좌표 등록부 의무 비치죠. 그러면 여기 축척 변경하니까 좌표 등록부 의무 비치되고 당연히 좌표까지 새로 만들어진다. 좌표까지. 그러면 경계보다는 좌표가 보다 정밀하니까 좌표에 의해서 면적 계산, 좌표 면적 계산법에 따라서 새로운 면적까지 다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토지 표시 6가지 가운데 새로 안 정해지는 건 하나밖에 없다. 뭐? 동네 이름, 소재만 그대로 가는 거예요. 소재만 그대로 가고 나머지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모두 새로 정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모두 새로 정한다. 자, 그런데 이 모두 새로 정하는 절차 자체가 간단할 리가 없는데 그 중에서도 무엇까지 새로 정한다? 면적까지. 그것도 좌표라고 하는 아주 정밀한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면서 면적이 새로 정해지면 예전의 면적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토지도 있을 거다. 그러면 그 면적의 정감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철저하게 돈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면적의 정감이 있더라도 그건 우연히 옛날에 청량하고 지금 청량하고 청량법이 달라지면서 면적이 달라진 거죠. 그 면적의 정감을 개인이 이익으로 취득할 수 없도록 또 개인이 손해보지 않도록 철저히 돈으로 처리해버려요. 그래서 면적이 늘어나면 늘어난 금액만큼 돈으로 뺏어버리고 면적이 줄어든 사람에게는 줄어든 만큼 돈으로 지불함으로써 예전과 똑같은 재산권을 가지도록 그렇게 변동 없이 처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면적의 정감 처리하는 절차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축척 변경은 조금 더 까다로울 수밖에 없고 문제 낼 부분이 많다. 그죠?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축척 변경은 예전에는 소관청이 필요할 때 자기가 법에 의해서 필요할 때 직권으로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는 소유자들이 신청해서 가능하기도 하다. 다만 축척 변경은 우리 앞에 배웠던 이 토지 이동과는 달리 일체 신청 의무가 없다. 신청 의무가 없다. 일체 신청 의무 부과되어 있지 않아요. 원할 때 신청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토지 이동은 보다시피 원칙적으로 의무가 있든지 또는 예외적으로라도 의무가 있죠. 그러나 축척 변경은 일체 신청 의무와는 관계가 없다는 거. 자, 그러면 축척 변경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느냐? 이게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우선 토지 소유자 축척 변경 대상 지역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축척 변경하자고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이 면적의 정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토지 소유자들 아무래도 좀 불안하단 말이에요.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요거는 직권으로 하더라도 동의받아서 해야 되고 소유자들이 신청을 할 때도 축척 변경 대상 지역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서를 첨부해서 신청서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얘기하는 절차는 직권에 의하든 신청에 의하든 똑같이 밟아야 되는 절차야. 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축척 변경하기 위해서 축척 변경 위원회라고 하는 게 조직이 되는데, 이 축척 변경 위원회가 축척 변경 절차에서는 썸 파워를 가지고, 아주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모든 것을 위원회가 결정하고 모든 것을 위원회가 번복하고 좌지우지하더라. 그죠? 축척 변경위원회라고 하는 그 막강한 위원회의 의결도 거쳐야 됩니다. 의결. 그리고 이 의결이 있고 나면 마지막으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까지 받아야 돼요. 대도시시장의 승인까지도 받아야 됩니다. 해서 동결성 절차를 순서대로 밟아줘야 돼요. 동결성, 동의, 결, 의결, 승인 이렇게 순서대로 밟아줘야 됩니다. 자, 우리 지적법에서 소관청이 뭔가 행위를 하는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받아 하는 게 3번 나온다 그래서 시도지사, 대도시장 승인, 축반지 기억납니까? 자, 축이 뭐다? 축척 변경할 때 여기 나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종이로 된 지적공부 반출할 때 반출. 요 사람 승인 있으면 반출 가능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지번 변경할 때도 요 사람 승인받아 지번 변경한다. 축반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지막 게 하나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승인까지 있고 나면 비로소 축척 변경이 시작됩니다. 이 축척 변경하기 전에 이 절차를 기본적으로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단 그럼 어떤 경우에 축척 변경을 하게 되느냐? 우리 112페이지 보시면 112페이지 자, 2번 대상 해가지고 요 1, 2, 3 세 가지 경우에 축척 변경을 하는 거다. 자, 1번 잦은 토지의 이동으로 일필지 규모가 작아져서 일어난다. 자, 이 일필지 규모가 자꾸 작아지는 토지 이동 뭐가 있겠어요? 대표적으로 분할이죠. 그래서 하나의 토지가 분할되고 분할된 토지가 또 분할되고 하다 보면 도면에 드러난 그 토지 크기가 너무 작아져서 지번과 지목을 기재할 칸이 있다 없다? 없다. 여유 공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크게 해주기 위해서 축적 변경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 토지만 축적 변경하는 게 아니고 도면 자체 축적을 바꾸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의 지번 부여 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더라. 자, 예를 들어 우리 연산동에 뭐 대부분 600분의 1 축척의 지적도가 있는데 연산동 저쪽에 산 쪽으로 가니까 갑자기 1200분의 1 축척의 지적도가 한 2장이 있더라. 아, 보기 싫어서 안 되겠다. 너도 600분의 1로 같이 가자. 라고 해서 이 도면의 축척의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서 축척 변경하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하나만한 얘기, 지적공고 관리사항 뭐 하면 필요하면 하더라. 해서 이 세 가지 경우에 축척 변경 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대충 읽어보시고 그렇겠네 끄덕끄덕 그러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 동결성 절차를 거치고 나면 이제 소관청이 등장을 해서 소관청이 축척 변경 시행합니다 공고를 해요. 축척 변경 시행 공고. 자, 우리 축척 변경 절차에서는 모든 파워는 누가 지고 있다? 위원회. 그러면 소관청은 뭐 한다? 심부름꾼. 우리 하는 말로 시다발이 역할만 한다 그랬어요. 맞죠? 소관청은 권한 없이 시키는 대로 한다 하고 위원회 입만 쳐다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축척 변경 시행 공고를 하게 되는데 시행 공고는 며칠 이상? 20일 이상 합니다. 그리고 이 시행 공고가 나면 그 공고 1부터 공고 끝난 때부터가 아니에요. 공고 1부터 30일 이내에 자, 토지 소유자나 또는 토지 점유자들은 자기가 소유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점 토지에 꺾어지는 점마다 표지, 말뚝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자, 경계점마다 표지를 설치한다. 그러면 꺾어지는 점마다 말뚝을 설치해 놓으면 내 토지 모양이 이렇습니다라는 걸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축척 변경 청량은 넓은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이 청량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아예 토지 모양 자체를 모를 때 하고 토지 모양을 알고 청량할 때하고 비교하면 청량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청량을 도와주는 그런 행위다. 그리고 이 표지가 설치되고 나면 그 표지, 말뚝을 기초로 해서 축척 변경 청량을 합니다. 자, 이렇게 청량을 하면서
당연히 도면의 축척을 보다 정밀하게 새로 정해주고 그 다음에 청량을 하면서 이런 토지 현황을 모두 파악해서 지번, 지목, 면적, 경계좌표가 새로 정해지게 돼요. 그러면 축척 변경의 기본적인 절차는 다 끝이 났어요. 이제 뭐가 남았느냐? 면적의 정감을 처리하는 절차가 남았단 말이에요. 이 면적 정감은 철저하게 돈으로 처리한다고 그랬죠. 그러기 위해서는 면적이 늘었냐 줄었냐부터 확인되고 그 다음에 토지 가격이 얼마냐라는 게 확인이 된다. 그래서 소관청은 자 토지별로 서류를 하나씩 만들어요. 그걸 지번별 조서라고 부르는데 이 서류에 일단 면적 정감 사항을 파악해서 기재를 합니다. 면적 정감 사항을 파악해서 기재를 해요. 자, 여기 있는 이 면적 정감과 관련해서 이 면적의 정감할 때는 자, 뭔가 기준 면적이 있고 그리고 갖다 대는 비교 면적이 있어야 증가했다, 감소했다 계산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준이 될 때의 면적은 우리 축척 변경에서 기준하고 나오면 항상 그 기준점은 시행 공고일 현재가 기준입니다. 그러면 시행 공고일 현재 지적 공부에 등록돼 있는 그 면적하고 여기 나오는 청량하고 나온 면적하고 비교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면적 정감을 기재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토지 가격만 알면 정가한 사람 토지 가격 곱해서 돈 내놔. 면적 줄어든 사람 토지 가격 곱해서 돈 드릴게.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토지별 가격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돈으로 청산한다 해서 청산금이라는 얘기를 해요. 청산금 산정을 하게 되는데 자, 이 청산금 산정은 소관청이 나섭니다. 소관청이 나서서 지번별로 제곱미터당 가격이 얼마냐라는 걸 산정을 해요. 자, 토지별로 가격을 알아내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것은 이 파워 있는 위원회가 갈까요? 시다바리가 해야 될까요? 시다바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소관청이 알아내는 겁니다. 그러나 시다바리가 알아낸 걸 결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파워 있는 사람이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위원회의 파워는 나중에 보다 보면 이 모든 걸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엔간한 그냥 막강 파워가 아니고 그냥 동네 깡패 같은 파워다.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이걸 동네 깡패한테 넘기게 되면 그러면 그 깡패가 심의 의결함으로써 그 금액으로 결정을 해줍니다. 결정해줘요. 자, 그리고 나면 면적 나왔고 가격 나왔으니까 곱하기 해버리면 줄 돈 받을 돈 나왔죠. 그래서 이제 청산합니다 하고 공고가 나가요. 청산금 공고라고 부릅니다. 이 청산금 공고는 15일 이상 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공고가 난 날로부터 공고1부터 자, 이 두 가지 모두 공고1부터 나와요. 공고 끝난 때부터가 아닙니다. 공고1부터 20일 이내 이제 면적이 늘어나거나 줄어든 사람들, 면적이 늘어난 사람은 돈 내놔 하고 고지를 해요. 그걸 납부고지라고 부릅니다. 납부고지. 그리고 면적이 줄어든 사람에게는 돈 줄 테니까 돈 받아가 수령하라는 통지를 해줍니다. 해서 납부 고지와 수령 통지가 있게 되는데 자, 이때 고지 통지 받은 금액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더라. 자, 이의 제기는 이 고지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내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데 자, 이의 제기한다는 얘기는 가서 따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따질 때 무서운 깡패한테 따질까요? 만만한 시다바리한테 따질까요? 시다바리한테. 그래서 이의 제기는 소관청, 시다바리한테 하는 거예요. 소관청에.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해주는 심의 의결하는 것은 당연히 누가 한다? 깡패가 하는 거야. 이 축척변경위원회가 하는데 이 심의 의결도 1월 내에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장 2개월 하면 끝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납부와 수령은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자, 납부는 납부 고지를 소유자가 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해야 됩니다. 6월 내에. 수령은 언제 해야 되느냐? 수령 통지 한 날, 즉 수령 통지 1부터 6개월 내에 해줘야 됩니다. 우리 지적법은 단순하게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숫자 같은 거 나오면 다 중요하다. 그래서 숫자 같은 거 나오면. 그래서 자, 납부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이고 수령은 통지를 받은 날이 아니고 소관청이 통지를 한 날부터 통지 1부터 고지 받은 날부터 다르죠. 요거는 우리 얘기하면 민법 얘기하면 요거는 도달주의에 따라 기산을 하는 거고 요거는 발신주의에 따라 기산을 하는 거예요. 그죠?
서로 달라요. 뒤에 날짜는 6개월로 동일하게 됐습니다. 옛날에는 3월, 6월 해가지고 달랐는데 일체화를 시켰어요. 좀 편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납부 수령이 끝나면 이때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지방세 체납 처분의 이에 의해서 강제 징수해 버립니다. 수령 안 하고 돈 작다 못 받겠다 해버리면 공탁소에 공탁해버립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절차가 종료가 돼버려요. 자, 그리고 나면 이 납부 수령이 끝나면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여기서 아까 청량하고 토지 표시 다 새로 정했고 이제 면적 정감 돈으로 다 처리됐죠. 그럼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납부 수령이 끝나면 이제는 지체 없이 축척 변경 확정되었다 공고가 나갑니다. 축척 변경 확정 공고. 그리고 축척 변경 확정 공고가 나면 확정 공고 난 날 그 확정 공고일에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법 규정에 의해서 이 공고일에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봐버립니다. 자, 요거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자, 우리 지적법 기본 이념을 5가지를 배울 때 우리 이 지적 형식주의, 지적 등록주의라고 하는 거 배웠죠. 토지 표시는 지적 공부의 형식을 갖추어야, 즉 등록되어야 법적 효력을 가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축척 변경은 지적 공부 등록 아직 안 됐어요. 안 됐는데도 뭐만 되면 확정 공고만 나면 토지 이동, 토지 표시 변동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적 형식주의의 예외를 이루는 거야. 그래서 가끔씩 요 문장 자체를 그냥 툭 던집니다. 축척 변경에 대하여 옳은 것은 틀린 것은 해놓고 축척 변경은 확정 공고가 나면 토지 이동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냥 툭 던져 놓는 거예요. 맞죠? 문장 자체를 몇 번 읽어서 익숙하게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체 없이 축적변 확정 공고 나고 나면 지체 없이 이제 지적 공부에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지적 공부 정리를 하고 저기 봤듯이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런 게 싹 바뀌게 돼요. 그러면 우리 등기부의 토지 표시는 그대로 놔둬야 됩니까? 등기부 표시도 바꿔야 됩니까? 바꿔야 되죠. 그때 우리 소관청은 등기부 표시 바꿔라라고 뭐 한다? 등기 촉탁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지적 공부 정리가 끝났다. 그리고 토지 표시 바뀐 게 있다. 그러면 다시 소관청은 지체 없이 등기 촉탁을 하게 돼요. 자, 여기서 하나, 모든 등기 촉탁은 지적 공부 정리가 끝나면 항상 소관청이 뭐한다? 지체 없이 등기 촉탁. 모든 등기 촉탁은 지적 공부 정리 후 지체 없이 등기 촉탁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와서 축적 변경 절차가 이제 끝이 납니다. 그러면 축적 변경과 관련해서 이제 곁다리 몇 개. 자, 축적 변경 시행되는 기간 중에는 자, 2가지를 해주지 않아요. 첫 번째, 지적 공부의 정리를 해주지 않는다. 정지시켜버려요. 정리를 정지시켜버린다. 그 다음에 경계보건청량도 안 해줍니다. 정지시켜버려요. 이 2가지가 대표적으로 소관청이 해주지 아니하는 2가지입니다. 자, 우리 축적 변경이 끝나면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토지 표시가 다 새로 정해지죠. 맞죠? 그런데 이 축적 변경 시행기간, 즉 지금 하고 있는데 중간에 와가지고 토지 지목 바꿔주시오, 이거 해주시오, 저거 해주시오 해봤자 조금 기다리고만 있으면 대부분이 새롭게 보다 정밀하게 싹 정리가 돼버리니까 중간에 귀찮게 하지 마라. 한꺼번에 다 정리가 되니까. 그래서 정리를 정지시켜버려요. 그 다음에 경계보건청량은 우리 법적인 경계는 도면의 경계가 법적인 경계죠. 그럼 이 도면에 등록된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거꾸로 청량을 해서 표시를 해주는 게 경계보건청량입니다. 나 요번에 새로 토지 샀는데 경계를 정확히 모르니까 보건청량 해주세요. 또는 옆 토지 소유자하고 경계 분쟁이 붙었으니까 해결 목적으로 경계보건청량 해주세요.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줘요. 뭐 때문에? 지금 있는 경계는 정밀도가 낮은 경계예요. 근데 조금 있으면 보다 정밀도 높은 경계가 나오죠. 그럼 그때 가서 해결하면 되지. 뭐하러 지금 하느냐 말이야. 맞죠? 그래서 이 2가지 다 정지해버리는 거야. 그러나 이 경계보건청량의 경우는 예외가 하나 있는데 이 경계보건청량의 목적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게 아니고 경계점 표지 설치를 위한 경우.
자, 여기 경계점 표지 설치. 이 경계점 표지 설치는 개인의 이익을 위한 거다. 축척 변경 자체를 도와주는 거다. 도와주는 거죠. 근데 나는 최근에 토지를 샀는데 정확한 경계를 몰라서 이 말뚝을 박을 수가 없네요. 그러면 경계보건청량에서 선만 꺼주고 가시면 내가 말뚝 박아 놓을게요. 이거는 내 이익이다. 청량을 도와주는 거다. 이 도와주는 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해준다. 요거는 해준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모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하고 누가 나선다? 깡패가 나서서 축척변경위원회가 이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해줘 하고 의결하면 해줘야 됩니다.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이 있으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뭐 그냥 깡패다 깡패 나서서 그러면 다 한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축척 변경할 때 이 돈으로 하는 청산을 반드시 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청산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청산하지 아니하는 예외. 첫 번째, 면적의 증감은 생겼는데 우리 면적은 질 때마다 조금씩 오차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 법이 정한 허용 범위라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허용 범위 내 면적 증감, 허용 범위 내의 오차밖에 없더라. 그때는 이 면적의 증감이 심대하다, 사소하다 이럴 때까지 청산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토지 소유자 전원이 모여서 합의를 합니다. 우리 청산하지 말자라고 합의를 해요. 합의를 하고 그 합의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을 하게 되면 그때는 청산하지 아니합니다. 자, 해서 요 두 가지 경우 청산하지 아니하는데 이때도 허용 범위 내 사소한 오차이기 때문에 청산하지 말자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도 누가 깡패가 나서서 쓸데없는 소리 해 하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깡패위원회도 딱 하나만 번복을 못 하는데 그게 전원이 합의한 거. 요거는 번복을 못 합니다. 그죠? 그래서 옛날에 이순신 장군이 그러셨다고 하죠. 뭉치면 살 것이요 흩어지면 죽는다. 이순신 장군 맞습니까? 뭐 좋은 소리는 다 이순신 장군님이 하신 거야. 맞죠? 그런 거예요. 이순신 장군님이 아들들 불러놓고 그죠? 회초리 하나 주고 불러봐라 딱 몇 개 합쳐놓고 불러봐라 못 부르고 그 좋은 건 다 이순신 장군님 하신 거야. 맞죠? 됐습니다. 됐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외우면 됩니다. 2차는 절차법이기 때문에 뭐 하는 법이다? 암기하는 법이야. 외우면 됩니다.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그죠? 2차는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역사, 국사 공부하고 똑같다. 국사 공부. 맞죠? 그래서 임진왜란 딱 정리하고 정유재란 정리하고 병자호란 정리하고 몽고족 침입 정리하고 몽고족 할 때 최씨 무인정권 따로 정리하고 쫙 해서 그냥 외우는 거야. 그래서 가가지고 떡 보면 그거 넣으면 탁 찍으면 되죠. 2차는 그런 법이다. 2차는 1차하고는 좀 다르다. 민법하고는 달라요. 민법은 글자로 되어 있는 수학이에요. 논리를 쫙 따라가야 되는데 2차는 글자로 되어 있는 암기 과목이야. 그냥 그것만 이 절차 외우고 다음 절차는 앞 절차와는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민법은 안 그렇죠. 여기서 배운 게 뒤에 가면 또 나온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여러분 차고 사기 강박 배웠다. 뒤에 채권법 가가지고 매매 배우고 그 다음에 물권법 가가지고 저당권 설정 합의 배우고 하다가 갑자기 저당권 설정 합의한 갑과 을 간에 갑이 을에게 강박을 당했을 때 하고 갑자기 저당권하고 강박이 같이 막 섞여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있다 없다? 없다. 축척 변경하면 축척 변경만 나오지 축척 변경하다가 신규 등록했다 이런 거 없다. 그냥 그대로 외우는 거예요. 그죠? 외운다. 그래서 그냥 외우시면 돼. 안 외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외워야지. 부모님이 옛날에 얘기했잖아. 죽느냐 외우느냐 그것만이 문제로다. 맞죠? 그랬어요. 그걸 이제 유럽에서 그 셰익스피어라는 세시가 가져가서 햄릿에서 죽느냐 사느냐 하고 변경을 해버렸죠. 맞죠? 그리고 이순신 장군님이 마지막으로 한 얘기 뭐예요? 외우다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 맞죠? 외우다 죽으라. 됐습니다. 자, 이렇게 청산을 하고 돈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을 거야. 그러면 그 차액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청산 결과 차액이 있을 때 이 차액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거나 또는 부담합니다. 남으면 지방자치단체가 가져가고 모자라면 지방자치단체가 털어내놔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옛날에 청산 결과 차익이 발생하면 국가가 수입 또는 부담한다. 틀렸죠? 실제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실제로 나왔던 문제. 해서 축척 변경 기본적인 절차가 여기 핵심 절차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축척 변경에서 썬파워를 구사하는 이 축척 변경 위원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축척 변경 위원회. 자, 118페이지 가보시면 118페이지 4번에 축척변경위원회 하고 나왔습니다. 축척변경위원회. 자, 1번의 축척변경 관한 사항 심의를 하기 위해서 소관청에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다. 자, 그리고 2번 구성에서 위원하고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건 숫자들이에요. 숫자들. 자, 동그라미 1번 위원회는 자 5명 이하 이상 1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 이 숫자 줄 쫙 꺼놓고 외웁니다. 5명 이상 10명 이하.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누구로 한다? 토지 소유자로. 그래서 위원회 반 이상을 가장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달려있는 소유자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너희 땅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위원회의 권한이 아주 막강한 거예요. 그죠? 우리 땅 우리가 알아서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이어지는 이 경우 그 축척 변경 시행지역의 토지 소유자가 5명 이하 5명이 되거나 또는 5명도 안 되더라. 그때는 어떻게 한다? 전원을 위원으로 어떻게 했든 너희 땅이니까 너희가 알아서 한번 해봐라 하고 전원을 다 위원으로 잡아놓게 5명 이하가 되면 그렇게 합니다. 됐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위원은 했는데 여기 나오는 게 우리 30년 시험 치면서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딱 한 번. 그래서 뭐 또 나오겠나. 보면 위원은 누가 되느냐. 그거 보면 축척 변경 시행지역의 토지 소유자이면서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 즉 아직도 거기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밖에 산다, 안에 산다. 안에 살아야 지역 사정에 정통하겠죠? 그래 소유자이면서 토박이 이리 되는 거예요. 소유자면 토박이, 그죠? 그 사람하고 소유자도 아니어도 되고 토박이도 아니어도 되고 이제 법률 전문가, 무슨 전문가? 지적 전문가. 해서 지적에 관하여 전문 지식 가진 사람이면 그 사람 소유자 아니어도 되고 토박이 아니어도 돼. 그 두 사람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양거로 2번 위원장.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소관청이 당신이 하시오 하고 지명을 하게 되고 3번 심의 결상. 자, 4가지. 자, 축적 변경 시행 계획부터. 계획 소관청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회가 결정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중요한 돈에 대한 사항. 2번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 결정. 그 다음에 청산금 산정. 그리고 3번 청산금 이의 신청에 관한 심의 의결. 그 다음에 4번 그 밖에 소관청이 회의에 붙이는 모든 사항을 축척변경위원회가 다 심의 의결합니다. 그래서 뭐 모든 걸 다 결정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4번 회의. 자, 회의에서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줄 마지막에 회의 소집 소관청이 한다, 위원장이 한다. 위원장이 소집합니다. 위원장이 소집해요. 그리고 양가를 1번 의결을 할 때, 자, 위원 중, 제적위원 중 몇 명이 출석해야 됩니까? 과반수. 그리고 출석한 그 위원 중 몇 명이 찬성해야 됩니까? 과반수. 해서 과반수라고 되어 있다는 거. 자, 과반수하고 2분의 1 이상은 다르죠? 2분의 1 이상은 달라요. 요게 아니고 과반수다. 반을 초과했다. 반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10명의 위원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2분의 1 이상 참여하면 출석하면 된다 그러면 10명이니까 5명만 와도 회의 개최가 가능해요. 그러나 과반수가 출석해야 된다 그러면 5명을 초과해야 되니까 최소 6명이 와야 돼. 그 1명 차이가 대세를 가르는 거예요. 대세를. 요번에 뭐 패스트 트랙인가 뭐 지랄인가 나는 패스트 트랙 하길래 뭐 육상 트랙 중에 빨리 달리는 트랙인 줄 알았어. 그죠? 그런데 거기 더불어 저것끼리 사는 민주당? 거기서 뭐 한 사람 뭐 표를 갖다가 내 반대표 행사하겠다 해갖고 그 사람 빼고 난리 났었죠. 그 한 사람 때문에 의결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억지로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맞죠?
그런 거 한 사람이 큰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6명이 나왔다. 2분의 1 찬성하면 된다. 몇 명 찬성하면 돼요? 3명만 찬성하면 의결돼 버려요. 그러나 과반수 찬성해야 되면 3명 가지고 안 되죠? 4명이 찬성해야 돼요. 그 한 명이 대세를 가르는 거예요. 이때 그 한 명 찬성표를 얻기 위해서 로비하고 수억 수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거 과반수는 굉장히 엄중한 요건입니다. 엄중한 요건이에요. 과반수. 옛날에 우리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개헌, 이승만 대통령 오래 해먹으려고 하다가 4.4 오입 개헌이라는 거 했죠. 4.4 오입 개헌.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국회에서 개헌되기 위해서 지금은 국회의원 반수 찬성인가 3분의 2 찬성, 저도 다 오래돼서 까먹었는데, 자, 예를 들어서 100명이 찬성해야 되는데 99명이 찬성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50% 찬성표가 나와야 되는데 49.7%밖에 안 나왔다. 그럼 부결이야. 맞죠? 부결인데 그때 지방에 있는 어느 학교의 수학 선생님이 그 정부 쪽에다가 우리 수학에는 4.4 오입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5를 넘어가는 숫자는 위로 엎쳐서 이걸 50으로 만드는 게 수학 개념인데 혹시 이거는 도움이 안 될라나요? 하고 의견 올렸어요. 그때는 청와대가 아니고 뭡니까? 경부대인가? 그래가지고 거기서 옳다 이거다 해가지고 이거 50% 됐다. 4.4 오입이다. 해가지고 개헌을 통과시킨 거. 그게 4.4 오입 개헌이야. 맞죠? 그거 함으로써 임기가 연장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거 완전히 그죠?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이거 어디 후진국 중에서도 이런 후진국이 없죠. 완전히 그냥 아주 웃기는 짓이야. 4.4 오입. 내가 몸무게가 모자라면 먹어서 내 몸을 불려야 되는데 어쩌면 됩니까? 옆 사람 살을 떼와서 붙인다는 얘기야. 그거 하면 안 되죠? 아이고, 머리가 3분의 1이 부족하니까 옆 사람 머리 3분의 1 잘라서 갖다 붙인 거야.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 중요한 과반수. 2분의 1 이상 하면 안 됩니다. 요즘 예전에 안 나왔던 새로운 파트가 꼭 한 문제씩은 나와요. 지금 지적법이 하도 합격자들 보면 만점자가 속출하는 게 지적법이에요. 그래서 지적법 쉽다 그랬잖아. 지적법에서 8문제 맞췄다. 내년에 다시 볼 확률 80% 이상. 무슨 얘기하죠? 지적법은 무조건 10문제 이상 나와줘야 돼. 그래야 2차를 수월하게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개사법 80점만 나오면 2차에 공법만 과락을 면했다. 그럼 거의 합격이야. 보나 마나. 맞죠? 공법에 과락이 나서 나를 떨어뜨렸다. 공법 떨어뜨리는 거야. 여러분 합격시켜주는 법이 아니야. 합격시켜주는 법은 무슨 법이에요? 중개사법하고 지적법이야. 그게 합격시켜주는 법이야. 중개사법하고 지적법에서 고득점이 안 나오면 내년에 또 해야 됩니다. 공법에서 고득점 할 생각을 절대 버리셔야 돼. 공법은 면과락하기 위해서도 새가 빠져야 된다. 맞죠? 그런데 60점 받으려다 새가 만발이 빠져본다. 뭔지 알죠?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정해진 시간에 이 많은 양을 해가지고 60점만 넘기면 되는 거야. 그것도 과목당 60점이면 그러면 공법, 쇠가 만발이 아니고 1000만발 빠지도록 해야 돼. 그러나 우리는 평균 60점 되기 때문에 맞춰주는 공부를 해야 된다. 그죠? 항상 얘기 드리잖아. 됐습니다. 제가 보기 공법 너무 많이 나왔다. 자, 됐습니다. 잘하신 거예요. 됐습니다. 해서 축척 변경위원회 나왔는데, 자, 거기서 우리 안 본 거, 2번 통지하는 거, 마지막 제일 중요한 파트. 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데, 회의 소집할 때는 일시장소 안건을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이는 숫자 중요합니다.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어떻게 통지? 서면 통지. 구두 통지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 지적법과 등기법 통틀어서 구두로 가능한 거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지적과나 등기소 갈 때 구두 들고 가면 등기관이 구두 뺏어서 집 던져준다 그랬어요. 그죠? 구두는 절대 안 받아준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19페이지 등록사항 정정하고 들어갑니다. 등록사항 정정. 자, 지적공부에 등록이 됐는데 그 등록이 처음부터 잘못 등록돼 있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이거 고쳐야 되겠구나. 그걸 정정한다 이렇게 합니다. 정정한다. 그런데 처음에 제대로 등록이 돼 있었어요. 처음에 제대로 등록이 돼 있었는데 나중에 소유자가 바뀌었다 하더라. 그러면 뒤에 안 맞는 게 생겼죠. 그럼 현실에 맞도록 일치시켜가는 것은 지적공부 정리한다. 정리한다.
아이, 지 아프네. 자, 지적 공부 정리한다. 자, 정리하는 것은 현실의 변화가 있어서 현실에 맞춰서 일치시켜가는 건 정리하는 거고, 애초부터 잘못된 걸 고치는 것은 정정한다. 이렇게 정정한다. 정정한다. 자, 그러면 등록사항을 정정을 해야 되는데, 이 등록사항을 정정할 때, 자, 그것이 토지 표시를 정정하게 되느냐? 토지 표시 정정. 또는 소유자에 대한 것이 잘못돼서 정정하느냐? 소유자 정정. 이 두 가지 절차가 같을 수가 없더라. 왜? 자, 토지 표시는 지적 국정주의에 따라서 국가가 스스로 소관청이 나서서 스스로 알아내가지고 결정하고 등록을 한 거야. 그런데 소유자에 대한 것은 소관청이 국가가 스스로 정했다. 등기부 소유자 뺏겨왔다. 등기부 소유자 뺏겨왔잖아. 그러면 내가 스스로 정한 게 잘못됐을 때 고치는 거하고 저쪽에서 뺏겨온 게 잘못됐을 때 고치는 거하고는 절차가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나눠서 보는데, 자, 토지 표시가 잘못 등록돼 있어요. 그러면 소유자가 직접 나서서 정정할 수도 있고, 그리고 법이 정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소관청이 신청 없이도 알아서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더라. 자, 이때 신청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나 가능합니다. 소유자가 고치는 것은 요거는 제한 없이 가능하다. 제한 없이 가능하다. 그러나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지적법이 정한 사유로 제한이 됩니다. 즉 법정 사유로 제한이 돼버려요. 아무거나 직권으로 고치는 게 아니고 법이 요거는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라고 해놨을 경우에만 정정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신청 정정 무제한 가능하고 직권 정정 제한적으로만 가능한데 대표적인 차이점 뭐가 있느냐? 자, 정정의 결과 토지의 면적의 정감이 있더라. 면적 정감이 있으면 토지 소유자 재산권의 변동이 생겨버리죠. 이런 면적의 정감이 있는 정정은 신청 정정으로는 가능한데 직권 정정으로는 불가능하다. 대표적인 차이라고 했어요. 자, 면적 정감이 있는 그런 정정은 신청 정정으로는 가능하지만 직권 정정으로는 불가능하다. 직권 정정으로는 대표적인 차이점입니다. 자, 그러면 신청 정정할 때 어떤 절차를 밟느냐? 시험에 안 나오는 가장 원칙적인 절차. 정정 신청서 내면서 정정 사유 증명서면 내면 됩니다. 그런데 그건 안 나와요. 그런 건 안 나오고. 자, 정정을 했는데 내 이해관계만 걸리는 게 아니고 인접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도 같이 걸려버리는 경우. 그거 내 혼자 신청하고 고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자, 정정의 결과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바뀌거나 또는 면적이 변경되는 그런 정정의 경우에는 나 혼자 신청하고 소관청이 고쳐주고 안 된다. 이때는 인접한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이 그렇게 고쳐도 좋다라고 승낙을 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이때는 신청서만 내는 게 아니고 인접 토지 소유자 그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같이 들어와야 돼요. 요 사람이 경계가 이렇게 바뀌는 거, 그게 정확하니까 맞다고 승낙해줬거든요. 여기 들어와야 고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승낙을 해주면 되는데 승낙 안 해주고 버티더라.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소송 내서 확정 판결 받아서 확정 판결 받았음을 증명하면 되겠죠. 그래서 확정 판결서를 내든지. 자, 우리 지적법하고 등기법에서는 누군가의 승낙을 받아와야 된다. 그럼 승낙 받았음을 증명, 구두로 안 된다고 그랬죠? 승낙서 제출해야 됩니다. 근데 승낙서 안 써주면 어떻게 하느냐? 항상 똑같아요. 소송 내서 판결 받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지적법과 등기법에서는 누군가의 승낙서 내야 된다 하면 항상 따라 나오는 거. 승낙서 또는 확정 판결서. 근데 등기법에 가면 확정 판결서라는 용어를 안 쓰고 그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 등본 해가지고 판결서라는 용어 대신 재판 등본이라는 용어로 대체를 해버려요. 똑같이 판결서다. 판결서. 자, 그리고 플러스 요것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면적과 경계는 눈으로 보면 안다. 재봐야 안다. 재봐야 알잖아. 그래서 직접 청량을 해가지고 봐요. 이거 잘못됐죠? 라는 걸 증명하는 청량의 결과물을 내줘야 됩니다. 그것을 등록사항을 정정하기 위한 청량, 등록사항 정정, 청량의 성과로서 나온 도면, 등록사항 정정, 청량 성과도라고 불러요. 요것을 첨부해서 신청을 해야 신청에 의한 정정이 가능하더라. 됐죠? 그 다음에 직권정정 해가지고 이제 우리 법이 정한 직권정정 사유
자, 9가지가 121페이지, 121페이지. 자, 2번 직권 등록상 정정 해가지고 동그라미 1번부터 9번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등록상 직권 정정 사유는 대다수가 뭐예요? 소관청이 잘못한 겁니다. 소관청이 잘못한 거. 그래서 소관청 잘못한 건 우리 보고 고치라 해야 된다. 지가 고쳐야 된다. 지가 고쳐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 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내용과 다르게 정리됐다 하고 났습니다. 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는 토지 표시를 지적 공구에 등록하기 직전에 소관청이 가장 정리된 서류로서 만들고 그리고 그 정리 결의서 내용대로 지적 공구에 정리하는 거야. 그러면 정리결의서 소관청이 만들었고 그 내용대로 지적공부 정리하는 거 소관청이 하는데 다르게 정리됐다면 그거 내 잘못, 지 잘못, 지 잘못. 그러니까 누가 고쳐요? 지가 고친다. 이 직권정정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번 따라보세요.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자, 가장 중요한 거 무엇의 정감은 없이 면적의 정감은 없이 면적의 정감 없이 경계의 위치가 잘못됐더라. 자, 경계 위치가 잘못돼서 경계 위치를 이렇게 바꾸다 보면 면적 정감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때는 직권 정정한다 못한다? 못해. 면적 정감은 토지 소유자의 이해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직권으로 정정했다. 바로 그 다음 날 구청이 불타는 광경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이해관계인 놔두고 지 맘대로 못하는 면적 정감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3번 면적 환산이 잘못된 경우 이런 말이 있는데 자, 요거 옛날에 우리나라는 이 토지에 대한 면적을 토지 면적을 척관법에 의해서 면적을 등록을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미터법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척관법 할 때 이 면적 단위는 평 단위를 썼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제곱미터 단위로 바뀌게 됩니다. 맞죠?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지적공부든 등기부든 토지 면적은 100평, 100.3평 해서 평으로 등록이 됐는데 지금은 평이 아니고 몇 제곱미터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예전에 한 평이 대략 지금 3.3 제곱미터 정도 되죠. 좀 더 정확히 하면 3.3058 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되는데 자, 그래서 옛날에 평으로 되어 있던 걸 미터법으로 바뀌어지면서 제곱미터로 면적을 바꿔줘야 되는데 대한민국 모든 토지 청량 새로 하지 못합니다. 안 그래도 돈 부족한 나라인데 그래서 어떻게 했다? 계산기 가지고 이 평을 제곱미터로 환원하는 산수 환산을 하는 거예요. 환산. 그럼 이 환산을 누가 했을까요? 소유자 했을까요? 소관청이 했을까요? 소관청이 했단 말이에요. 그럼 환산 잘못됐다. 지가 잘못했으니까 지가 고친다. 전부 그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4번은 나중에 우리 지적 청량 파트 가서 보고 여기 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할 겁니다. 그때 보시고 5번. 자, 토지 하필 제한에 위반된 어쩌고저쩌고 하고 나왔는데 자, 우리 토지를 분필이나 하필하게 되면 토지의 면적이 지번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러면 토지 표시는 선 등록 후 등기에 따라서 분필이나 하필은 지적공고 대장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등기부에서 후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됩니까? 그러면 우리 토지 하필 등록을 하고 나서 이제 하필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소에서 이거 하필 안 되는 건데 이거 왜 하필 이거 했지? 이거 하필 안 되는 거야. 예를 들어 저당권이 있고 없고 하필할 수 있다 없다? 없잖아. 그런데 예를 들어 한쪽에 저당권이 있었다. 이 하필 안 되는 걸 하필 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필 등기 신청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등기소는 당연히 각하를 하게 됩니다. 안 받아주게 되겠죠. 근데 등기소에서 알아요. 분필이나 하필 같이 부동산 표시에 대한 것은 선 등록되고 후 등기니까 지적공부상에는 합병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등기소에서 통지를 해줍니다. 봐라, 니 똑바로 일 안 할래? 이거 합병 안 되는 건데 왜 해줬어? 니 알아서 처리 잘해 하고 통지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지적소관청은 어떻게 됩니까? 하필이 불가능한 걸 잘못 하필했으니까 하필되기 전으로 다시 받고 복원을 시켜야 되겠죠? 맞죠? 그 복원하는 거. 자, 이거 소유자가 다시 예전으로 돌려주세요라고 신청했습니까? 등기소에서 단순히 통지만 했습니까? 등기소 통지만 받아서 하는 거야. 신청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정정? 직권정정이다. 직권정정. 되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6번 지적공부 작성 제작성 소관청이 하는 거예요. 그때 잘못 정리했다. 소관청 잘못인가 고쳐야지. 7번 지적청량 성과 지적청량 해가지고 도면 대장 등에 정리하는 거 내가 했다 지가 했다 지가 했다. 그럼 잘못 정리했다 지 잘못이다. 누가 고친다 지가 고친다.
다 말이 많다. 8번 지적공부 등록상에 잘못 입력됐다. 자, 옛날에 종이로 된 지적공부에는 기재를 했는데 지금 전산화된 지적공부는 키보드 두드리는 행위 입력을 하게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전산화된 지적공부에 입력시킬 때 왔다 갔다 한 그 손가락은 내 손가락이다, 지 손가락이다. 지 손가락이잖아. 그럼 지가 잘못해 지가 고쳐야지. 맞죠? 전부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9번. 자, 요거는 대충 길자이니까. 자, 1필지가 각각 다른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로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과 청량한 실제 면적은 뭐한다? 일치한다. 자, 면적은 정감이 없어요. 면적은 일치하는데, 자,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가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무엇이 어설프게 잘 안 맞더라는 거야. 그러면 잘 안 맞는 경계를 딱 접합되도록 고쳐줘야 되겠죠? 고쳐주는데 면적의 정감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지적도, 임야도의 경계선 그린 거, 그거 내가 그렸어요, 지가 그렸어요? 지가 그렸지. 지적도, 경계선 내가 껐어요, 여러분이 껐어요, 소관청이 껐어요? 소관청이 껐으니까 그거 잘못 꺼진 거 누가 잘못했어요? 다 지 잘못인가 지가 고친단 말이에요. 맞죠? 그런데 철저히 면적의 정감은 있다, 없다? 없다. 면적 정감 없어야 돼요. 됐습니다. 이게 직권 등록상 정정. 토지 표시 정정이고, 자, 그 다음에 소유자 정정에서 122페이지 소유자 정정 하고 나옵니다. 자, 이 소유자 정정에서는 실제로 소유자 정정하는 절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소유자가 정정되기 위한 자료가 중요합니다. 소유자 정정 자료. 자, 첫 번째 등기된 토지, 등기된 토지. 자, 우리 지적공부상 소유자는 등기부 소유자를 뺏겨왔죠? 뺏겨왔어요. 그렇다면 이 소유자가 잘못 등록이 돼서 뭐 이름 잘못 등록돼 있다, 주소가 잘못 등록돼 있다 이랬을 때는 다시 한번 등기부를 갖다 놓고 봐라 잘못됐네 하고 원본을 보고 고쳐주면 되겠죠. 그때 나오는 등기 관련 자료가 4개가 있다는 거예요. 등기. 자, 우리가 등기를 끝내고 나면 등기소로부터 등기 필정이라는 걸 받습니다. 이 등기 필정의 이름하고 주소하고 다르잖아. 고칠 수 있다. 또는 등기가 끝나고 나면 우리 등기소에서 등기가 완료됐다는 통지서를 보내줘요. 이 통지서에 있는 성명하고 주소하고 비교해서 잘못됐잖아 고치면 되고, 또는 우리 등기부 등초본이라고 부르는 거, 지금은 등기사항증명서라고 부릅니다. 그거 가져와가지고 봐라 등기부 등초본 나와 있는 이름 다르잖아 고쳐야지. 그래 되는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등기소에서 제공하는 전산정보자료, 등기 전산정보자료, 전산화되어 있는 등기부 생각하시면 되죠. 그거 가지고 고치면 됩니다. 해서 모두 등기 관련 자료, 등기 해서 요 4가지가 나오는데, 자, 등기된 토지의 소유자가 잘못 등록되어 있을 때 정정할 때의 자료, 요 4가지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소유자 정리 파트를 배울 텐데, 소유자를 정리할 때도 똑같이 자료는 요 4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옛날에는 정리 자료하고 정정 자료가 하나가 달랐어요. 그래서 별도로였는데 지금은 소유자 정정할 때든 정리할 때든 항상 요 4가지 등기 4가지 자료 가지고 한다는 거 똑같아졌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등기 토지하고 나오는데, 미등기 토지하고 나왔지만 사실은 미등록 토지를 대상하다. 미등록 토지 해서 미등기 토지. 지금 그거는 소유자 정리에서 나오고 미등기 토지. 자, 미등기 토지는 이런 등기 관련 자료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소유자가 잘못 등록되어 있을 때 이름이나 주소 등이 잘못 등록되어 있다라고 증명이 되면서 고칠 수 있는 것이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는 예전에 우리 호적 등초본하고 불렀던 것이고, 요게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입니다. 신분관계. 그래서 집에 있는 미성년 자녀들 용돈을 줄 때 돈으로 주지 말고 통장에 넣어줘가지고 지가 통장 관리하는 법 배우게 해야 되겠다 해서 애들 명의로 통장 하나 만들어 주려고 하면, 자, 애들 학교 마치고 은행 가보면 은행은 또 지가 먼저 마치고 가고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애들 없이 내가 가야 돼. 그럼 은행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부모 자식 관계라는 게 증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가족관계 증명서 이거 띄우고 저거 띄우고 주민등록번호 다 나오는 거 해갖고 요거 저거 띄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족관계를 즉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가져오라 한다. 가족관계 증명서 가져오라 한다. 가족관계 증명서 이거 가져오라 한다. 이게 신분관계 증명서면이에요. 요거 가지고 고칩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가지고 고치는 게 아니에요. 주민등록 등초본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일 뿐이에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고쳐야 된다. 법이 딱 한정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자, 그 다음에 123페이지 가보시면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상하다. 왜 이리 조금 진도가 마음대로 안 나갔을까? 자, 행정구역이나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이 있을 때 그때 지적공구나 등기부의 기재는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 자, 우리 연제구라고 하는 구는 지금 부산시청이 아마 이쪽으로 오면서 그때 연제구가 생겼죠. 그전에는 그냥 동래구였죠. 맞죠? 여기 동래구였죠. 그러면 동래구가 연제구라고 하는 거로 행정구역의 구역이 이 동래구에서 분구돼서 나오면서 이름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우리 연제구에 수없이 많은 토지, 수없이 많은 건물들이 있고 그리고 그 토지에 살고 있는 수없이 많은 권리자들의 주소가 옛날에는 부산시 동래구로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동래구라고 하는 그 많은 기재를 한꺼번에 연제구로 바꿀 수는 불가능하다.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그 동래구라는 기재는 연제구로 안 바꿨지만 일단은 변경, 바뀐 걸로 보자라고 하겠다. 보자. 그래야 된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그리고 바꿔야 될 때는 내가 나서서 신청해야 바꿔준다.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해서 여기 옛날에 동래구 일대부터 사셨던 분들 지적공구나 등기부에 토지나 건물의 주소 동래구 돼 있던 것이 어느 날 보니까 연제구로 바꿔져 있고 또 내가 소유자로서 권리자로서 내 주소도 부산시 동래구 돼 있던 것이 어느 날 보니까 연제구로 바뀌어 있었을 거야. 신청을 안 했지만. 그거 안 바꿔도 일단 바뀐 거로 보면서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바뀌어진 거야. 이게 우리 등기법과 지적법이 똑같이 해결합니다. 행정구역 명칭 변경이 있을 때. 해서 그거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합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또 뭐 우리 등기 촉탁과 관련된 얘기도 있는데 뭐 그거까지는 안 해도 안 되겠나? 자, 그다음에 도시개발 사업하고 나온 거 요거 우리 토지 이동 신청할 때 신청권자 할 때 그때 같이 봤었죠? 봤죠? 15일 이내 뭐 완료 신고하고 어쩌고저쩌고 됐습니다. 자, 125페이지 지적공부 정리 파트는 10분 쉬었답니다.